오늘은 특히 발목. 근데 발목을 한번 다치고 나면은 회복하고 나서도 또 재발도 잘하고 이 발목의 문제는 반드시 위에 있는 관절에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어요. 발목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봐야 된다. 발목이 오랫동안 불편하신 분들 회복하는 방법을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 국가대표 트레이너 이성님과 함께 혈류를 개선해주는 마바스 보살관 도수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특히 발목, 발목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혈류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혈류의 문제가 생겨서 관절이 문제가 오는 경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한번 다치고 나면은 회복하고 나서도 또 재발도 잘하고 그냥 단순히 발목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발목의 문제는 반드시 위에 있는 관절에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력을 저하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하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발목에 대해서는 발가락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발가락과 발목이 어떻게 보면 모든 관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기준이 되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에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한번 삐끗한 이유로, 접질린 이후로 뭐 계속 불편하다라는 분, 또 아니면은 뭐 괜찮은데요, 좀 오래 서 있으면 이제 뭔가 뻐근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좀 뻑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병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많이 걷거나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그랬을 때만 조금 불편하다가 또 움직이면 또 잊고 살아.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뭐 접질렸었다든가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또 괜찮다고 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뼈는 괜찮고 또 인대도 큰 문제 없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발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병이 잘 안 낫는다, 무릎병이 안 낫는다, 허리병이 안 낫는다, 소화기가 병 잘 안 낫는다, 내가 항상 뭔가 만성적으로 당뇨고혈압이 잘 안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발목 보셔라, 특히 왼쪽 발목 보셔라 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는 거고. 근데 하여튼 이 발목이 왜 계속 불편할까요? 다쳤던 것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조금 남아있을까요? 일단은 발목이 그냥 회복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복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어떤 이유로 회복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왜 멈췄을까요? 체중이 늘어서. 체중이 늘어서. 뭐 다양한 원인이 또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체중이 늘어서, 그래서 인대가 옛날에 한번 다쳤는데 인대가 그 다음에 약해졌다, 관절이 안 좋아졌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는 발목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발목에 균형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발목을 보셔야 돼요. 발목을 직접 보셔야 돼. 테스트를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먼저 테스트가 가장 기본은 발목이 좀 굳어 있는지, 움직임이 좀 제한돼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 이것은 앞뒤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껴봤더니 발목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은 볼 때 정도의 아이, 한 2살 이전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때 아이는 이게 110도. 나이가 먹어가면 노화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노화도 아니고 그냥 굳어간 거야. 굳어가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도 정도. 근데 지금은 한 95도, 100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하여튼 발목은 이 위의 다리와 제일 중요하다는 이 발가락을 포함한 이 발과 서로 연결하는 혈류 펌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제1펌프라고 하면 발목이 2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펌프가 이 순환이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삐끗하거나 깁스하고서 또 안 풀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오래 고정하거나 움직임이 뭐 줄었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 혈류 펌프가, 이 관문이 흐름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혔다는 거예요. 흐름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혈액이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소 공급 부족해지면 무슨 현상 나타나는지 다 알잖아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긴장하고. 그래서 회복이 느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발가락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무조건 발가락을 먼저 봐야 된다.
제일 더 중요하다. 발가락이 균형이 잡혀줘야 발목이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데 발가락이 삐뚤어져 있으면 한번 다친 것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다. 발목을 이렇게 테스트했지만은 발가락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항상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게 계속 지금 아직은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릎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허리 등 쪽으로 어깨 쪽으로. 그래서 얘를 일단 개선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발목도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발목도 부하가 많이 걸렸을 것이다. 긴장이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은 어떤지 발목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발목이니까 발목이 하이라이트니까 발목 테스트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목이 오랫동안 불편하신 분들 회복하는 방법을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발목 테스트입니다. 항상 테스트는 네 방향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좌측으로 돌리는 힘과 우측으로 돌리는 힘을 확인해야 돼요. 먼저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때에 손을 위에다 잡아야 위에 힘쓰지 않도록 위에다 잡아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이때 테스트할 때는 시술자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다쳐. 하는 사람이 힘이 딸리고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옆구리에 붙여가지고 옆구리 딱 붙인 다음에 테스트. 힘 딱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돌리세요. 헐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약해지면 또 무릎 아파. 지금 무릎 아팠다가 좀 개선됐다 그래,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자꾸 재발하면은 빨리 요 두 가지를 발가락, 발목 확인하고 얘가 개선되면은 얘가 개선되는 거예요. 원리가. 하여튼 요 힘이 조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예요. 중요합니다, 아주. 제낀 다음에 당기는 힘을 테스트 하셔야 돼. 손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도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으니까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거 풀리면 안 돼. 이 힘 없으면 선수도 이 힘이 없으면 지구력이 떨어져 안 돼. 응? 이것은 내가 20할 때까지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버텨야 되고 연세가 되신 분은 10까지는 그래도 버텨야 돼. 이거 못 버티면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어. 자꾸 무릎이 불편하다라고. 응? 난 등산 싫어. 무릎 아파서 이 힘 떨어진 거야. 이것도 똑같이. 이거 때는 이렇게 완전히 제낀 다음에 내가 여기를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올려야 돼. 올려. 네. 이 힘도 조금 약해. 지금은 산 타면 딴 사람보다 좀 힘들어할 수 있어. 얘가 문제가 아니라 무릎이 불편해. 발목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발과 여기에 관문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는 지난번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 살려줘야 돼. 이 발가락 힘을 다시 되돌립니다. 이건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하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발가락 엄지발가락 5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다 5분 할 필요 없어요. 한 1분 하고 돌아서 또 끝나고 또 1분 하고 총 해서 5분 정도 채우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1분이라고 그랬어요. 발가락 하나에. 1분을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20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발가락 균형을 확실하게 맞춰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발목이 딱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힘의 균형 다 이루어야 돼. 자, 제일 중요한 항상 얘기하는 요 자리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등족골에서 딱 첫 번째 마디 요 자리. 이건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발목에서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싸고 돌면서 위와 밑에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 발가락이 찌릿찌릿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대쪽 새끼발가락 쪽에서 중족골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관절이 제법 커요. 그래서 여기를 크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고, 밧줄로 하면은 여기가 매듭이야, 매듭. 거기를 이렇게 해준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긁어서 마사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십자인대로 싹 짜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발목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거기를 혁대라고 우리가 얘기해. 혁대 같아. 허리 혁대 같아. 여기를 이렇게 꼭 풀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자 반대쪽 안쪽에 대칭이 되는 여기도 이렇게 발목의 균형을 딱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균형이 잡혀야 발목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발목에 막 통증을 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대신 균형을 잡았더니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내 안에 의사가, 여기 있는 의사가 알아서 일을 다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만 잡아주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은 무슨 관계냐? 예, 요 밑에기 때문에 이 전체가 발이 밸런스를 맞춰야만이 발목의 균형이 잡기 때문에 발가락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혈관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 4개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푸르둥둥한 게 이게 혈관이에요. 근데 이 혈관들이 얘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이 바로 이 여기가 긴장하게 돼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요. 이 여기를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혈류 흐름이 뻥 뚫려요. 그래서 발바닥에 각질 있는 사람, 발바닥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발로 가는 혈류가 이제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라고 그랬죠? 발가락. 앙 해보세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아까보다는 좀 세지긴 했어요.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스스로 정말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잖아요. 대신 걸으면 다 이게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균형을. 그러면 반대로 어떤 때 망가지기 시작하면 힘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신발이 1번이고 압박이 보면은 일단 문제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으면은 빠져요. 모래바퀴를 걸으면 빠진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하면 빠진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면 빠진다. 잔디밭도 마찬가지예요. 폭신폭신한데 걸으면 이 힘이 빠진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안 빠지는데 지금 회복 중인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운동들이 나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는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시면 자전거 타기나 이렇게 하시면 방해가 되지 않아요. 발목 테스트. 자, 갑니다. 안쪽으로 테스트. 조금 힘이 들어왔어요. 좀 느끼죠, 보민이? 예,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기는 거 테스트 있어요. 20까지 버텨야 된다고 그랬어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버텨요.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조금은 좋아졌지만, 조금은 균형을 맞았지만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를 해줘야 돼, 이제. 이곳을 해줘야만 이 인대가 긴장돼 있던 것이 풀려야 여기가 균형이 맞아요. 이게 새끼 쪽이에요. 이쪽이 새끼 쪽. 요 부위야, 요 부위. 요 비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경골이고, 비골과 경골이 이렇게 달라붙는 곳이면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곳에 오돌도돌해, 이 뼈가. 실제로. 이것을 왜 이렇게 오돌도돌하냐? 이걸 우리가 조면이라고 그래, 조면. 거칠 조자 써서 조면. 그래서 이 조면은 여기가 인대 달라붙는 곳이야. 여기서 있는 인대들이 여기 막 달라붙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인대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5발가락이 다 관계돼요. 정말 중요한 곳이야. 이곳을 풀어줘야만 발목이 균형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부위를 정확하게 딱 뼈와 인대가 딱 달라붙는 것. 이것을 골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골지. 그래서 그 부위를 이렇게. 여기는 말 그대로 지압자리입니다. 누르는 지압을 하는 거예요. 압을 줘야 돼요. 아팠다 안 아팠다에 돼야만 얘가 풀려요. 골지를 이렇게 해준다. 여기 한 1, 2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도 달라붙고 여기 또 이렇게도 달라붙어 있고 이쪽으로도 달라붙어서 발목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방향 다 하면 돼요, 그냥. 여기 다 했잖아요, 네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 했듯이 여기도 똑같아, 원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또 하나 바디가 또 있어요, 여기가. 뼈 이름이 절골이야, 절골. 뼈가 그 낭떠러지다 같이 쭉 절벽 같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절골이거든요. 그 왜 절골이 있겠어요, 여기가. 여기서 달라붙어요. 인대가 이렇게 조그마한 인대들이 또 보호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막 2중, 3중으로 이게 구조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안 망가지려고. 그런데 오랫동안 아주 미세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다 얘네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얘는 회복하고 싶은데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장애가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줘야만, 풀어줘야만 이 발목이 이제 제 힘을 발휘하고 균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만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불편해서 다치고 나서, 아니면 삐고 나서 불편했는데, 아니면 기부스하고 불편했는데, 그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리하게 하면은 조금씩 불편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분들 병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만성 피로 문제, 맨날 머리 아팠던 문제, 뭐 어깨 아팠던 문제, 허리 아팠던 문제, 무릎 아팠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치료는 아니에요, 이거. 개선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뭘 치료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이건 실패예요. 여기 면이 또 한바탕 중요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조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안쪽으로 있는 인대들이 여기 달라붙어. 위에서도 이렇게 달라붙어. 그래서 여기서 달라붙어 이렇게 해서 발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조면인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살짝 이렇게 보면 동그스름하게 거기에요. 이렇게 원형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조면 거칠거칠해요, 여기가. 여기서 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또 해줘야 돼. 되게 아파요. 아파요. 조금은 아파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얘는 너무 아프니까 아프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해주면은 편안한 느낌과 아픈 느낌이 교차 왔다 갔다 해야만 깨어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뒤도 이제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뒤는, 종아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제일 좋아요.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쥐나는 거에서 다시 깊숙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양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 뒤쪽으로 해서 아킬레스건으로 해서 이게 발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뒤쪽. 쉽게 얘기하면 앞쪽, 이 옆쪽, 이쪽은 내쪽, 이게 네 방향으로 다 여기를 싸고 있는 것이 균형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 균형만 살려주면은 발목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회복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복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회복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대신 시간이 좀 걸려요. 어느 정도. 제 경험으로는 아주 오래된 사람은 12회, 12번 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내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조금 불편하세요. 5회에서 7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심한 사람은 12회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 해서 조금 남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간을 좀 띄어서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서 다시 또 5, 6회를 더 해야만 회복되는 것을 많이 임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킬레스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킬레스건 옆에 있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모르시면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킬레스 달라붙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되게 아파요, 여기도. 안쪽, 바깥쪽. 예. 발목에 관련돼 있는 위쪽 풀어줬고 밑에 쪽은 먼저 풀어줬고. 테스트 보자고요. 발목 테스트 해봅니다. 옆쪽으로 돌리세요. 예. 힘 뭐 괜찮아요? 자, 안쪽으로 확 돌리세요. 예. 힘은 완전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것도 이제 조금 더 오래 가는지.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멋지세요. 살짝 땀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또 힘이 더 생겨. 아까는 그냥 테스트로만 했는데 뒤에 하는 것은 스트레칭이야. 그래서 많이 할수록 인대가 균형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나 올리세요. 둘.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저를 제 체중 정도는 이렇게 따라오게끔. 그 정도를. 예, 올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보통 자기 체중의 한 5배를 예. 얘가 버틸 수 있어요. 3배에서 5배 정도를 버티니까 아이가 어른에 이렇게 하면은 올려요, 올려. 오. 아이들이 뭐 한 열 몇 살 되면은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발목 이제 끝. 이렇게 해야만 발목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균형이 딱 맞춰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병원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려고 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어디서? 균형과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몸은 이미 막 회복하려고 합니다. 막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회복이 더뎌져요. 그 균형만 맞춰주면은 말 그대로 회복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발목의 통증은 발목만의 문제가 아니다. 혈류, 펌프 기능, 또 모세혈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문이다. 그래서 전체 몸의 시스템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어떤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목을 꼭 체크해 보셔라 라는 얘기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발목이 회복되는 순간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지만 이게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보살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야기하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 있다. 그 의사를 오늘은 발목에서 한번 깨워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